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는지 이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자, 일단 검찰은요,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이 발언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 여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일 텐데, 위증교 사건의 경우 장동혁 판사 쳤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기준을 보게 됩니까? 위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김진성 씨 계속해서 제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김진성 씨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런 거였으니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김진성 씨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보고 내가 뭐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아하.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의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위증교사입니다. 그리고 위증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억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기억에 맞는 진술을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 그게 아니라 기억에 맞는 진술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위증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백하게 위증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생각을 해도 그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다, 이거는 빼박을 수 없는 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김진성 씨의 증언이 재판에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도움이 안 돼서 교사가 성립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성필? 근데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네. 어쨌든 간에 당시 이 사건이 처음으로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 네. 어쨌든 KBS의 최모 PD가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예. 어쨌든 검사 사칭을 하는 데 있었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주범인 최철호 PD보다 공범인 이재명 대표가 더 중환부를 받았다는 거죠. 그 내막에는 KBS 측과 김병랑 당시 돌아가신 시장과의 사이에서 네.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야 된다, 주범으로 몰아야 된다라는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은 이미 최철호 PD와 KBS 측에서 이 협의가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관계, 그 KBS와 이제 김명환 시장 간의 어떤 거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네네. KBS 그렇죠. 기자를 내세워서 예, 그렇죠. 증언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나와서 정반대의 진술한 겁니다. 그런 건 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신청한 증인 자체도 사실은 본인의 전혀 뜻과 다른 이런 증언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허. 자,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백현동 사건 수사할 때 당시 김진성 씨에게 이제 압수를 한 물건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거를 재판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게 불법적인 어떤 증거다, 네. 불법 수집 증거다, 이런 것도 아마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증거의 어떤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을 봐서는 유리한 어떤 재판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아하.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또 본인이 뭐 전혀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만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에 본인이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위치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증언 재판에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위증 교사나 위증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도 그리고 판결의 결과를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증죄가 성립되고 위증 교사가 성립이 됩니다. 네.
다만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양형의 가중 사유로서 고려가 되는 것이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위증죄 성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네네.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는 것은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말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성 씨 증언이 재판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예. 지사 측이잖아요. 도움이 안 돼서 교사가 성립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위증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상당히 그러니까 재질이 나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의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2018년 경기도의사 선거 때 이제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재판을 받았던 거고 그때 당시에 김진성 씨가 정의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김진성 씨의 그러니까 증언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사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위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 네네. 대표 측의 논리인 것 같고요. 네. 실제 그리고 또 2015년 5월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확정 판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공표까지는 네. 되지는 못하고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설사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이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2019년에 있었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인 것 같아요.